이어서 한자 음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자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채점을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여자 있습니다. 여자 할 때 여, 소녀 할 때 여자 있죠. 여기 정답을 정답 표현 뭐라고 되는가 하면 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 이건 두음법칙일 때 여입니다. 본음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낙엽에 훈과 음을 쓰기. 그런데 낙자를 떨어질 낙, 니은 낙. 그건 락이죠, 락. 물론 두음법칙에는 낙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좌우간. 근데 낙 글자의 음과 훈을 쓰라고 그러면 그 낙 글자의 본음을 써야 맞지요. 좌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 신문에 아주 지면도 크고 아주 총천연색으로 아주 화려해서 한 그 어린이 한자왕인가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 보니까 그 난은 한 글자 있어서 이제 한 글자 밑에다 이제 운과 흠을 적는 겁니다. 나그네 려자를 나그네 여라고 써놨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같은 글자를 두 번 싣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 다 나그네 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할 림지 있죠. 임시정부할 때 임자, 또 재림하다, 왕림하다 할 때 여러분들 금방 봐서 뒤로 갈 때 림으로 나는 걸로 봐서 이건 본음이 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임할 임이라고 했어요. 임. 그 다음 속리자 있습니다. 리. 속리자는 글자가 두 가지죠. 오두이자를 왼쪽으로 빼도 되고 오두이자를 밑으로 내려도 되는 그런 리자가 있습니다. 이 리자를 써놓고 속이라고 써놨어요. 표리부동할 때는 리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의미 리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매울 렬이 있습니다. 줄 서다 할 때 열자 밑에다가 밑에 불화자, 불화라고 하는 것이 점 4개를 불화라 합니다. 점 4개는 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울 열이라고 해서 렬이죠, 렬. 자, 이 글자도 사실 문제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주위에서 방송국 어나운서마다 다르고 본인 발음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발음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자, 이걸 윤석열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윤자에다 서, 동서남도 서, 그 다음에 결, 발음 소리 나는 데 쓴다면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윤석열, 윤에다 성자 그대로고 열 혹은 열, 니은 열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이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국마다 어나운서마다 부르는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아마 외국인이 보면 야,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좀 부르는 게 저렇게 다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벌릴 열, 아까 얘기대로 열차 그럴 때 열자입니다. 이것도 벌릴 열이라고 돼 있어요. 열. 찢을 열도 마찬가지고요. 거느릴 영, 대통령 할 때 그거 보면 이거 본 발음이 령이구나 알 텐데도 거느릴 영 이렇게 씁니다. 또 갈행 써놨는데 이건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적어도 한자 문제라면 갈행은 행으로도 발음 나지만 항으로도 발음 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항렬이라든지 항오라든지 이건 줄이라는 뜻이죠. 줄.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은행이라고 발음하는데 중국은 왜 인항이라고 발음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인항이라는 명청대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은괴, 은덩어리, 이거 뭐 한 양짜리, 5양짜리, 뭐 10양짜리 그 은괴를 쭉 줄을 세워놓고 앞에다가 줄을 세워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 나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뭐 100냥짜리 하나, 뭐냥짜리 하나, 뭐냥짜리 하나, 은덩어리. 은덩어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화폐를 셀 때 지콰이, 쌍콰이, 우콰이, 콰이라고 써요. 덩어리 괴자를 써서.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늘여놓고 사업을 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그걸 인항이라고 했습니다. 은덩어리를 줄을 세워놓고 주고받는 그런 영업행위. 그래서 인항이겠죠. 근데 우리는 단일 행자가 발음이 행이 하나뿐인 줄 알고 은행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맞지 않는 거지만 뭐 언중이 다 그렇게 이건 내가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모양행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양항이죠. 왜 양항입니까? 서양식의 점포 배열 방법, 점포 뭡니까? 상품 전시 방법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양항이야 맞겠죠. 근데 그걸 양행이라고 지금 발음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그 특수한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사진 보시면 거기 풍자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풍자는 그 풍자 아닙니다. 근데 컴퓨터에도 이게 풍자로 돼 있고 또 신문 쓸 때도 이걸 풍자로 쓰고 사람 이름일 때도 풍자로 씁니다. 아,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이건 풍이 아닙니다. 풍자는 다시 옆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핵이 그거보다 훨씬 많고, 자, 그 풍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먼저 앞에 있는 걸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에는 풍자가 아니고 리에자입니다. 리에. 그래서 이게 한자의 성부로 들어갈 때는 중국어는 성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계통으로 발음나죠. 예를 들면 이 앞에 골자를 붙이면 뭡니까? 체육할 때 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단술, 줄을 붙이면 단술 예가 되고, 삼술을 붙이면 물이름 예가 되고, 뭐 뭐든지 붙이면 다 이게 예 계통으로 나가죠. 그래서 리에자입니다. 리에. 무슨 리에냐? 밑에 보시면 밑에 콩두자가 있습니다. 콩두자. 콩자는 탁자입니다. 탁자. 제상. 상입니다. 그 위에 제수를 순서대로 여기 하나 이렇게 나눈 모습을 그린 겁니다. 따라서 제사 지내는 상이란 뜻이에요. 이 리에자는 원래 본의가. 근데 이걸 비슷하다고 해서 그 옆에 풍자를 예자로 썼는데, 풍자는 한번 보실까요? 풍자는 밑에 역시 탁자가 있고, 이건 조상 사당 앞에 있는 그 탁자입니다. 탁자 위에다 뭡니까? 구분을 해놓고 옆에는 소개 두 개의 이 옆으로 셋 긋고 위로 아래 그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벼이삭, 수수이삭, 곡식이삭입니다. 그래서 바구니에다 곡식을 올려놓고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년은 풍성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또 간체자 풍자 아세요? 간체자. 간체자 풍자는 바로 고석에들은 세 개 긋고 위아래 긋은 그것만 쏙 빼서 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풍자와 이 풍자는 다르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 그 문자가 들어오면서 공진청 4888자가 들어올 때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갖다 우선 급한대로 갖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안 지웠습니다. 완전히 이게 풍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도 이 풍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예로 여러분들 희자도 있는데, 이름에 들어가는 희자 있죠. 무슨 희. 그 여자 옆에다가 이자를 쓴 거. 그걸 여자 옆에다가 신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틀린 글자입니다. 혹시 그 글자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옆에 있는 여자는 의미부죠. 의미를 뜻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성부 뜻자는 발음이 이자입니다. 이. 그러니까 발음이 희로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다 붙은 겁니다. 다 붙어서 사람의 턱 이자입니다. 그게 턱 이자. 그래서 혹시 그 글자 쓰시면 그 글자를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풍자는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 중에 그 리얼 령 이런 거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맞는 걸 딱 발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락, 줄락, 이을락. 실사 옆에다 각자를 쓴 락자는 마르게 썼더라고요. 이을락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나 봤더니 뒤에 인용한 한자어가 이게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락을 썼어요. 예를 들어 맥락.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전화가서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갔더니요. 은행 고객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 차를 드세요 하고 옆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다 율무차가 있는데 율무차 옆에다가 뭐라 써놓으면 황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산 아시죠? 황산이 아마 우리말로 저건가요? 양자물인가요? 독극물이죠. 독극물화하는 작용이 있대요. 이 한자를 몰라도
근데 그걸 한자로는 안 썼습니다, 마침. 항산화작용이죠. 산화에 대항하는 작용입니다. 하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서울 근교에 산에 갔더니 지자체에서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쪽지를 붙여놨어요. 달랑달랑 더는 많은 추억은 가슴 속에, 쓰레기는 배낭 속에. 아,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배낭을 버이낭 이렇게 써요. 배낭이라고. 아마 이 아웃도어 작품들은 용품들은 대개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서양식 무슨 저건가 보다 해서 배낭이라고 쓰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배낭은 한자어입니다. 등배자, 주머니 낭자입니다. 등에 짊어지는 주머니 이런 데니까 바이 배가 되겠죠. 근데 버이 배낭이라고 써놨어요. 하하,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한참 옛날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휴가가 있었습니다. 뭐 세상이 끝난다 무슨 휴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난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영어의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한자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HUGER 휴가로 해서 광고문을 해가지고 뿌리는 걸 봤습니다. 야,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휴거는 들휴자, 휴대폰 할 때 휴자. 거는 들거자, 거용하다 할 때, 행동 거지할 때 거자입니다. 휴거, 들어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쓰고 설문조사에 설문조사를 설자를 말씀서를 써놨더라고요. 질문상을 만들어서 조사함 이런 뜻인데요.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신화에 신시가 있습니다. 신시. 신단수 아래 신시를 만들었다. 신시를 건설했다. 그런데 이 신시는 저는 많은 제 논문에는 이건 신시로 읽으면 안 된다. 뭘로 검벌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신시의 시자처럼 생긴 건 불자입니다. 불. 시가 아니고 불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찾아보세요. 불자, 시자에도 들어있고 불자에도 들어있습니다. 발음이 불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옛날에 우리는 검입니다. 검. 그러면 신께서 신선한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벌이죠. 벌은 뭐 장안벌, 황산벌, 무슨 설화벌, 달구벌 할 때 벌입니다. 짐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지 무슨 것다 시를 만듭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아시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인간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세계라는 뜻입니다. 천상세계에 상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옛날 이태백에 도화류수 묘연거 벼류천지 비인간 그 구절 아시죠? 그러면 그 비인간이란 말은 인간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 속세가 아니다. 도화꽃이 쭉 떠내려는 아득하게 떠내려는 그곳에 여기는 속세가 아닌 따로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럴 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란 뜻입니다. 혹시 삼국유사에서 인간을 홍익 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삼국유사는 온 이 우주 자연 속에 사람이 사는 인간 세계를 굉장히 중시한 것입니다. 사람만 중시해서 환경은 파괴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아있지 출양관, 인간도처 유청산 할 때도 인간도 이 속세에 인간 사는 세상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한자로 쓰면은 좀 의미가 높고 좀 유식하고 좀 격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수 음화리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생하고 들어오신 아버지한테 저녁 때 새우때에 물 떠다 드리면서 아버님 발 씻으세요. 그게 낫습니까? 아버님 족 씻으세요. 그게 낫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 가수의 유명한 노래 중에 신사동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사동 그 인간 해보세요. 그게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구태여 한자로 꼭 바꿔 쓸 필요 없이 우리 아름다운 말 계속 살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의 어색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앞에 저기 있습니다. 과속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가로로 위로 보이게 있는 것이 오른쪽 구석이나 왼쪽 구석에 길가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고정형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고정형은 어디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동식, 고정형인데 이동식이라 과속 단속 장비. 이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박스형 단속 장비라거나 혹은 상자식 과속 장비라거나 이 정도 하면 안 될까요? 왜 어렵겠습니까? 또 나가서 사고 다발 지역 많이 보셨죠? 이건 말이 틀린 겁니다. 사고 빈발 지역이죠. 사고 다발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빈발은 시간이고. 그럼 사고 다발은 동시에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발성 무슨 포진 그러면 같은 시간에 여기저기서 포진이 나타나는 상황. 이게 다발이죠. 동시다발이죠. 그러나 빈발은 시간 속으로 자주 아까 났다가 조금 위에 났다가 다음에 났다. 그럼 사고 빈발 지역이어야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사고? 안전과 사고는 대립된 개념인데 그걸 붙여서 안전사고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전사고는 무슨 뜻이에요? 안全은 그러고 쓰꾸라는 말은 중국말에 없으니까 사고는 설명을 해주면 그런 어떤 변고가 일어나서 다치거나 하는 그럼 이거 안전한데 왜 사고? 그래서 이런 말도 뭔가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상해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상 문제라든지 무슨 남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뭐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거리 이런 뜻일 텐데 그 사회적 거리라고 했어요. 뜻은 아마 이럴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할 경우의 거리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사회적 거리라는 말은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두죠. 물리적으로 2m 이상 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원의 문제입니다. 한자어를 쓰면서 어원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 콜레라가 번졌을 때 우리 일찍 이제 구한말 때부터 그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릴 때라 그래 5, 60년 70년이니까요. 호열자 이랬습니다. 호열자. 이 호열자는 중국의 많은 그 서양어들은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도 광동을 들어서 광동으로 이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고 마찬가지로 호열자의 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객할 때 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객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랄자입니다. 랄. 다시 말해서 속자 옆에 칼도자를 한 거예요. 자는 속자가 아니고 밑에가 트인. 속자와 비슷하지만 밑에가 트인 옆에 그게 자고 예를 들면 자수 놓는다. 자수. 그 다음에 자객. 이럴 때에 이것이 자자인데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글자 아닙니다. 만주에 많은 지명에 랄자 들어가는 건데 그 랄자입니다. 묵굴 속자 옆에다가 칼도자를 쓴 거예요. 호는 호랑이 호자다, 열은 매울 열자. 그래서 호열랄이지요. 랄. 그럼 이게 뭔가 서양에서 콜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콜레라 발음을 이걸로 적은 겁니다. 그럼 중국어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후리엘라 이렇게 됩니다. 후리엘라, 콜레라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호열자로 이렇게 이름이 굳어졌습니다. 또 요새 한참 떠들고 있는 배달의 민족. 배달이 여러분들 그 배달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배달은 물건을 배달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가 박달, 배달, 박달을 배달로 쓴 겁니다. 배는 그래서
사람인 변에 부자에다가 다른 통달을 달자 이래서 배달입니다. 이거는 박달입니다. 박달. 박달이 무슨 밝은 땅, 다른 우리말의 땅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양달, 응달, 빛달 남아있죠. 그래서 배달은 밝은 땅에서, 우리 민족이 옛날 밝은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럼 아침 해가 뜨는 땅 뭡니까? 아사달, 아사는 아침이니까요. 요거 일본이 그대로 가져가서 아사를 쓰고, 우리 해라는 말도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이 아사히 그래놓고 한자로 조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배달은 원래는 우리는 그랬다. 물론 이거를 뭐 이미지 캐칭을 해서 그 유감을 취해서 상표 무슨 뭐 이런 상업에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참 얘기 나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양심상 난 군대 가기 싫어, 난 사람 죽이는 거 싫어 하고 군대를 안 가겠다. 그거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들 술 마시는 문화 중에 이제 건배라는 게 있습니다. 건배 다 아시죠? 건배. 이게 마치 브라보나 야 신나게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건은 말을 건인데 중국어는 발음이 들어서 하늘이 될 때는 건, 첸. 그다음에 바짝 마르다. 우리가 건조 그럴 땐 중국말로 깐입니다. 깐짜. 그럼 중국말로 뭐 깐최이 할 땐 중국말로 바짝 마르다. 말라서 전부 다 싹 없어지도록, 습기가 없어지도록. 그래서 발음이 깐입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깐베이죠. 또 아시죠? 그러면 건배란 뜻은 뭔가 하면 그 술잔에 술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는 것을 깐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신나게 마시자, 자! 해서 그걸 건배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참 글쎄요, 잘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초기에 중국에 드나들 때 한국 기업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와서 중국에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왜? 먼저 신이 나서 중국 사람에게 깐베이 해놓고 자기는 안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실수입니다. 그러면 쇠이해서 조금만 마시고 말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깐베이 했으니 저쪽에서는 깐베이라고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자기는 다 마셨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안 마시고 앉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화적인 차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외에도 횡설수설, 이리저리 마구 말하는 걸로 횡설수설인지 그게 아니고, 바로 세워서 할 말은 바로 세워서 하고, 그건 아니다 하고 거부할 말은 거부하고, 바로 세운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말은 따르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논리정연하게 하는 말인 것은 다 알 겁니다. 또 대기만성, 뭐 지금 중국이나 뭐나 다 우리도 똑같습니다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노자에 보면은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전혀. 무슨 뜻이냐? 큰 그릇은 이루어짐이 없다. 진짜 큰 그릇은 계속 만들어도 영원히 만들어도 다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 큰 그릇이지, 언젠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을 큰 그릇이냐? 왜? 그 앞에 나온 말이 대음무성, 대음희성, 그 다음에 대방무우, 진짜 큰 모퉁이는 귀퉁이가 없다 해서 그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것만을 가지고 큰 그릇은 이루어질사 그러면 대꾸도 안 될 뿐더러 의미도 안 통합니다. 노자가 뭐 늦게 이루어지는 것,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거지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실은 대기만성 그러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게 왜 큰 그릇은 이루어짐이 없달까요? 만자와 무자는 같은 쌍성어입니다. 미음이 같아요. 미음으로 시작하죠. 만, 미음으로 시작하죠. 이런 원리에서 그렇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기우라는 말도 여러분들 기우는 쓸데없는 걱정하는데 열자에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열자는 굉장히 사고가 높습니다. 한번 열자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기서 이 뜻은 뭔가 하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맞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간 과정이야 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달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좋습니다. 조삼모사. 이건 사람이 얄팍한 깨로 남을 속이는 것 이런 뜻인데 이것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그랬더니 뭐 원숭이가 기르는 그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줘 하고 난리를 피워서 그렇게 했다. 근데 전체 개수는 같은데 3개를 먼저 주냐 4개를 먼저 주냐를 가지고 속였다, 놀렸다 했는데 전혀 그런 뜻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뭡니까? 원숭이가 훨씬 경제성에서 똑똑한 거죠. 경제 논리에서 아주 똑똑한 거죠. 여러분들 돈을 누구에게 받을 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90만 원을 먼저 받고 10만 원 나중에 준다가 좋습니까? 10만 원 먼저 받고 90만 원 나중에 준다는 게 좋아요. 90만 원 먼저 받잖아요. 돈을 먼저 받잖아요. 돈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내가 권리를 가졌을 때 이자도 생기고 뭐도 쓰고 경제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맞아요? 원숭이가 맞죠. 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 하고 놀라실 텐데 다 근거가 있고 찾아보시면은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하면 현대 행정기관에서 한자를 대량 오리로 입력해 놨어요. 무엇을? 사람의 성씨하고 본관을.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평택임 씨입니다. 근데 저 평택임 씨를 엉뚱한 걸 써놨다면 그거 어떡합니까? 옛날부터 사람의 구별은 남자다 여자다 먼저 구별할 거고요. 성씨가 무엇이다 이름이 무엇이다 구별하겠죠. 그 다음에 뭐 물어요? 어디 성씨라고 묻죠. 그죠? 본관을 묻습니다. 그럼 뭐 경주이 씨야 무슨 뭐 반남박 씨야 무슨 광산김 씨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 그것도 같아요. 같으면 그 다음에 뭘 따지죠? 무슨 파야 이렇게 따지죠. 그죠? 그럼 난 장절공파야 나는 뭐 위국공파야 이렇게 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지나면 뭔가 학렬을 따지죠. 학렬도 같네. 학렬 아시죠? 학렬 같네. 그럼 한자 이름 어떻게 쓰는데 해서 나중에 이제 한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잘못 썼다 이겁니다. 이거를 보세요. 지금도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5년마다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본, 성씨와 본관까지 조사합니다. 1985년 조사에서 한국에서는 성본이 4168, 2000년에는 4179, 15년에 11개 늘었습니다. 다시 2015년, 15년마다 한다 그랬으니까 2015년에는 36,744개, 8배로 늘었어요. 15년 사이에 갑자기 3만 개가 넘는 새로운 가문이 생겨난 거예요. 2016년에 이 결과가 발표되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새 성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닙니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정부는 수기로 옛날에 여러분들 원적이라 그래서 호적 다 수기로 적었어요. 그죠? 옛날 면석이나 그 해당하는 동사무소 아주 그때 한자들 많이 알았어요. 수기로 적었어요. 이 호적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산화했습니다. 다 전산 입력을 했어요. 이때 행정적인이 잘못 입력해 새 성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들 하는데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천 이 씨가 2000년까지는 없다가 2015년에 178명이나 늘어났어요. 숫자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천 이 씨. 숫자를 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TV에 있는 비슷한 거 갖다 콱 찍어 넣어버린 거예요. 전주희 씨가 잘못 나온 거예요. 2015년 기준 2만 20였던 것 조사된 야성 송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금술 할 때 야자입니다. 그건 이수변에, 어른변, 이수변에다가 태자를 쓴 겁니다. 야성, 성은 뭐 지명이니까 야성 성씨가 있었는데 이게 치성송씨로 삼수를 쓴 거예요. 이수를 비슷하니까. 치성송씨 244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 갑자기 등장한 삼척 김씨가 변해가지고 삼섭 김씨로 1182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럼 섭자를 몰랐던 거죠. 섭자. 섭자는
좌부방 우봉화 할 때 여기다가 이거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삼수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할 때 섭자가 된 거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내 아는 분이 어디 최씨인데 내가 물어봤어. 어디 최씨예요? 그래서 자기는 탐진 최씨래요. 저 강진 옆에 탐진강인데 거기 탐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탐진이냐? 탐나도 총각이 장가를 못 가서 배를 타고 와서 그 강가에 닿았대요. 거기 색시를 만나서 거기 결혼해서 거기서 살면서 성질을 자기는 탐나도에서 온 사람이니까 거기를 탐에다 나루진자. 나루진자. 그래서 탐진 최씨로 이렇게 해서 그 족보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삼수입니다. 광진구할 때 진짜 아시죠? 진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할 때 율자가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탐율 최씨가 됐어요. 이게 231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최씨도 있습니다. 사람인변에 최자를 붙였어요. 경주 최씨가 2706명이 있고 전주 최씨가 1268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최씨는 성시에 쓴 적도 없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분 조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 전수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2015년 전산상 등록된 가족관계부 자료를 그대로 갖다 놓고 옆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가 무슨 공무원을 탓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전체가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정하고 무심하고 여러분들 이런 자기 성씨 가지고 이런 성씨를 한번 떼보시고 만약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고치셔야 합니다. 근데 고칠 때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누구 책임인지 아시죠? 이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성씨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새로 들어온 성씨 보면 몽골몽씨, 독일 이씨 이참이란 분이 그다음 태국 태씨, 영도 하씨, 하일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영도 하씨라고 그랬답니다. 창원 김씨, 김창원이는 무슨 선수였는데 자기는 창원에서 뛰었기 때문에 창원 김씨라고 그랬답니다. 구리신 씨, 신의손, 구리신 씨라고 그래요. 청양호 씨, 야구 선수가 오주환 그분이 그렇고 영등포 김씨, 이씨, 박씨는 엄청 많답니다. 그다음에 구로 김씨, 이씨, 박씨도 엄청 많고요. 그 외 기하 조선족들이나 고려인들이 다시 성씨를 찾다 못 찾아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다음번은 정식으로 둔법칙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